그 다음에 이제 벌칙은, 뭐 1년하고 3년하고 2천, 1년하고 1천 있어요, 없어요? 있고, 뭐 500만원, 100만원 과태료가 있어요. 여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유만 암기하면 이건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암기만 하면 돼, 벌칙은. 그래서 이제 벌칙은 5, 6월 달에 한번 봐드릴게요.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갑니다.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두 문제가 나와요. 중요합니다. 332페이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있어요? 332페이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나와 있습니까? 좋아요. 그럼 이건 어느 법에서 나와요? 자, 그 밑에다 적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입니다. 제목 밑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이거 중개사법이 아니에요. 이 중개사법 같이 쓰여 있어서 그러지 이거 중개사법이 아니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총설은 볼 필요 없고 밑에 2번 제도 일반 나와 있어요? 제목을 바꾸세요. 재정 목적이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의 재정 목적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의 재정 목적이라고. 제도 일반을 재정 목적 바꿨어요? 2번 제목 바꿨습니까? 자, 그러면 재정 목적이 몇 가지? 3가지. 자, 번호 매기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1번. 공정하고 투명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소 확립 몇 번? 2번. 국민경제 일바지 몇 번? 그럼 뭐하고 비교해야 돼? 우리 중개사법 재정 목적을 비교해야 되겠죠? 자, 20페이지 봐보세요. 중개사법 재정 목적 나와 있어요. 20페이지 우리 중개사법 재정 목적은 20페이지 맨 앞에 총칙 20페이지를 보라니까 어디 보고 있어요 지금? 그냥 20페이지 220페이지를 본 게 아니라 그냥 20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 제고 나와 있어요? 건전하고 아니 부동산 중개업 육성 나와 있죠? 그다음 국민경제 뭐다? 이바지. 그러면 이 중개사법 재정 목적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재정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국민경제 이바지만 같죠? 나중에 이게 비교 문제 나오면 어떡할게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333페이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의 재정 목적입니다. 제도 일반이 아니라 재정 목적이라고 바꿔놨어요? 재정 목적입니다. 이게 중개사법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이 탈퇴를 했어, 이게. 탈퇴를 해서, 그렇습니다. 자, 뒤에 넘기세요. 넘겨놓고 이제 칠판 봅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안 했던 것까지 오늘 할 거예요. 할 건데, 오늘 다 벌칙까지 할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가는 거. 자,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됩니까? 칠판. 자,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디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등록관청. 그러면 여기서 등록관청이란 말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청 구청장을 말합니까? 부동산 소재지를 말해요. 부동산 소재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틀려. 우리 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를 말하고 여기는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청 구청장을 말해. 개념 자체가 틀려. 왜? 법이 다르니까. 됐어요? 그러면 신고. 그러면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만 신고 들어갑니까? 토지하고 건축물. 면적 제한 있어요? 지역 제한 있어요? 없습니다. 어떤 토지 건물이든 다 신고 들어가야 돼. 전국에 있는 거. 면적 제한 없고 크던 적도. 그죠? 그럼 반대해서 가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토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임목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은 되죠? 신고 안 해. 그럼 부동산만 신고 들어갑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들어가. 권리도 들어가죠? 그러면 권리가 뭐냐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것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 기억나요? 분양권은 분양권인데 무슨 분양권? 주택 분양권만.
그러면 상가나 토지 분양권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얻는 것만 되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 분양권. 이게 권리입니다. 권리도 신고 들어가. 그러면 여기서 거래는 매매만 들어갑니까? 매매 교환까지 다 들어가요. 매매만 들어갑니다. 교환 안 들어가? 증여는? 임대차는? 안 들어가. 전세는? 오로지 매매만. only. 그리고 계약만. 그럼 판결이나 경매로 사들일 수도 있죠. 그러면 신고해? 안 해? 안 해. 왜? 계약이? 그럼 결론은 뭐예요?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이야.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증여 넣어놓으면 틀려버리고 경매 넣어놓으면 고민하다 또 틀려버리고 그래요. 신기하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매매 계약만. 그럼 직거래 하면 누가 신고해야 돼? 거래 당사자가 일방 신고입니까? 공동 신고. 매도인 공동 신고. 개공 소결하면 누가 신고? 개공이 신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내 신고? 60일입니다. 60일.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잔금 지급일이 아니에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그러면 신고 들어가면은 여기서 뭘 줘?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주게 됩니다. 신고 필증을 주게 되는데 언제까지? 즉시. 그러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거민은 별도로 계약서에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제 계약적인 내용이야. 이것만 해도 50%는 공부된 거야. 부동산 거래 신고. 자, 그러면 신고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문 신고. 직접 가서 하는 방법. 또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또 대행. 바쁘면 대행시킬 수 있잖아요. 변호사, 법무사 대행시킬 수 있고. 대행시키는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중 하나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고사항도 시험에 자주 나와. 이런 게 문제야. 이 사항들. 비슷비슷해갖고 암기할 것도 많고. 자, 이런 게 문제인데 이런 것은 이제 서서히 하기로 하고 일단 밑줄 볼게요. 자, 334페이지 제도 일반에서 양가 1번 신고 의무자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 줄 밑줄 보세요. 매도인과 매수인 신고 의무자이면 공동동원하면 이거면 매도인 매수인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직거래했을 때. 직거래했을 때는 매도인하고 매수인 공동 신고한다 이 말이고. 자, 동그라미 2번 제목이 뭐예요? 개공이죠. 개공 소개를 하면 누가 하라는 거예요? 개공이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줄. 개공이 신고물 부담하고 개공끼리 공동 신고한다 이 말이에요. 공동 중개하면. 공동 중개를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기억 두 줄 맺어보세요. 신고 대상이 부동산 토지 건축물 동그라미. 토지 건축물만 신고 대상이야. 그럼 반대에서 가면 임목, 광업자 등 공장 아니라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니은도 면적 제한 없다는 말, 지목 제한 없다는 말, 용도 제한 없다는 말 나와있죠. 무허가 건물도 신고하라고 나와있죠. 무허가 건축물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기억 두 줄 그대로 밑줄 보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적 부동산 관리처분 계획인가? 자, 관리처분 계획인가? 가로를 묶고 입주자로 선정지 입주권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 자, 이거 우리가 여러 번 연습했잖아요. 중개대상물 된다고 했어요? 네. 된다고 했죠? 네. 그러면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 증서는 아니라고 했죠? 네. 아니니까 신고 대상이 되고 중개대상물 되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고. 이 앞에는 다 적었잖아요. 그거. 근데 세 가지가 딱 머릿속에 떼야 돼.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그죠? 부동산 관련 증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중개대상물도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도 된다. 우리 과목에서 이게 전부야.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 쫙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 두 줄 밑줄거세요. 주택법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일단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동그라미 주택 입주자 동그라미. 그래서 주택 분양권만 들어가. 그러면 그 밑에 해설이 나와 있죠. 상가 토지 분양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얻지 않는 거 아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 지문 그대로 숙지하세요. 기억 니은은 입주권 분양권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그 지문 그대로 숙지하시라고. 두 줄씩. 됐죠?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계약 첫째 줄 무슨 계약이 하나인다? 오로지 매매 계약. only. 됐어요? 그럼 반대에서 하면 교환, 증여, 임대차 저런 건 아니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신고 관할청 첫째 줄. 자, 사무소 소재지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밑줄 보세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자, 양가로 5번 신고 기한 첫째 줄 언제부터 60일?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60일. 60일. 자, 양가로 6번 신고 방법 첫째 줄 방문 신고.
두 번째 줄 전자신고. 다섯 번째 줄 신고서 제출 대행.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신고상. 이게 신고상이 이제 문제네. 그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외울 수 있겠어? 7가지나 되는데. 무조건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3가지만 할게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6, 7개월 아직 남았으니까 일단 기억만 체크하세요.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신고사항에 들어갑니다.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신고사항 들어가. 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면적 들어갑니다. 거래대상 부동산은 면적, 미음 체크하세요. 실거래 가격, 이 3가지는 일단 외워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됐어요? 자, 일단은 실거래 가격 신고사항 들어가요. 면적 들어가요. 인적사항 들어갑니다. 그 동그라미 2번. 주의할 사항이 있어 없어? 세 줄을 그냥 지워버려요. 그 주택거래 신고는 다 없어졌으니까 그냥 복잡하게 보지 말고 지워버려. 자, 동그라미 2번을 지워버리라고. 4줄. 나와 있어요? 그냥 지워버려요. 그거. 읽지 말아요. 얼마나 좋아. 지워버리라면 수험생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해요? 공부 안 해도 되니까. 하기 싫어 죽겠는데. 됐어요? 예. 싹 지우고 싶죠? 그래. 그쵸. 하나라도 지우면 너무 좋아하네. 근데 추가됐다라면 인상 써버려. 그쵸. 아주 좋았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 신고사항을 일단 3가지 했어요. 면적, 인적사항, 실거래 가격. 신고사항에 들어가. 그럼 이제 여기 2번 제목이 뭐예요? 거래 당사자 신고문 나와 있어요. 직거래했을 때 설명 들어갑니다. 자, 직거래했을 때 개공 안 끼고 자기들끼리 했을 때. 개공 안 끼고 자기들끼리 했을 때 내용. 자, 하나씩 분석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에 이루어진 거 있죠? 그럼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며칠 내 신고?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해야 되냐? 이걸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칠판 보세요. 어려운 거 없어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입니다.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죠? 그러면 누가 서명 날인? 거래 당사자 단독이요, 공동? 서명 미십니까? 또는입니까? 또는요? 날인. 또는입니다. 왜 또는요? 자, 밋은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 계약서만 밋. 나머지는 전부 또는이라고 했어, 안 했어? 이거 다 또는이야. 여기도 이제 계속 다 또는이야. 근데 17회 때 이게 도입이 되었어. 17회 때. 딱 10년 됐죠. 그때 17회 때 서명 및 날인 이렇게 출제됐어. 맞아, 틀려? 틀려. 서명 뭐요? 또는. 그리고 일방 제출해요, 공동으로 제출해요? 그러면 틀리다 이 뭐야. 제출하는 것은 일방에 제출하는 거야. 그때 17회 때 그거 같이 나왔어. 이거 공동으로 제출한다. 이렇게 나왔어. 이게 문제라고.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상한 내용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죠? 여기서 서명 밋이 아니라 뭐다? 공동 제출이요. 공동 신고란 말은 서명하고 날인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야. 됐어요? 예, 제출을 공동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볼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때는 그냥 합니까? 거부 사유서 제출해야 돼요. 거부 사유서 제출해야 하고 계약서 사본 제출하게 돼 있어요. 자, 사본 제출해서 일방이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배울 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자문서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전자문서 된다고 했죠? 그럼 일방이 할 때는 전자문서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거 제출해야 되니까. 이거 제출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자문서 안 된다는 것을 뭐라 그래요? X. 더 줄이면 전 X. 전자문서 X. 자, 이제 여기서는 전자문서가 엄청 나와. 엄청. 전자문서가 엄청 나오는데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 안 돼. 그 다음에 좋아요. 그러면 신고하러 갈 때 방문 신고하러 가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 신분증명서 내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봐야 돼. 전자문서라면 전자인증번호로 신고하게 돼. 그러면 이제 바쁘면 아까 신고서 제출을 대행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대행을 해요? 직거래했을 때 지금.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거래 당사자로부터 뭘 받은 자? 누구나 가능해요. 변호사도 되고 법무사도 되고 일반인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위임장, 거래 당사자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 제출해야 돼. 그건 제출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신분 내 보이는 거고 여기서 가서 이 사람은 제출해. 거래 당사자 신분증 사본이에요. 거래 당사자 신분 증명서 4번. 주민등록증 4번. 이것은 이제 제출하는 거지.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건 전자문서 되겠어요? 대행할 때는? 안 돼. 대행은 무조건 안 돼. 그래서 전자문서는 공부하기 편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전자문서가 엄청 나오거든요. 따로따로 외우려면 끝도 끝도 없어. 뭐 변경신고, 정정신고, 해제신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간단해. 전자문서는 두 가지 빼고는 다 돼. 그러니까 대행할 때는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일방이 신고할 때 안 돼. 나머지 다 돼. 부동산 거래 신고 전자문서 되고 좀 이따 배울 정정신청 전자문서 되고 변경신고 전자문서 되고 해제신고 전자문서 되고 이 파트에서 다 된다고. 안 되는 건 딱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싹 되는 걸로 몰아버리면 돼. 대행하고 일방이 신고만 안 되고 나머지 다 된다. 됐어요? 좋아.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해야 되냐?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신고가 들어갔어요. 신고가 들어갔는데, 실거래 가격, 면적, 인적사항 다 신고사항에 적어서 신고했죠? 근데 시장군수구청장에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신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부족하면 그 내용을 보완해 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진짜로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 내역을 조사시킬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누구를 시켜서 조사하겠어요? 본인이 할 거 아니까요. 공무원. 자기 소속 공무원 시켜서 할 건데, 공무원에게 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느냐?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서 가져와. 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예요. 근데 계약서를 제출하려는데 안 했어. 제재. 어떤 제재? 500만 원이요. 이건 500만 원이라고 과태료. 5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거래 대금 지급 증명서면 이거 제출해야 하는데 안 했어. 이게 3천만 원이야. 자, 그때그때 공부해서 잊어먹더라도 자 외우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럼 거래 대금 지급 증명서면이 뭐예요? 이제 통장 거래하면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하면 입금표, 또 현금 받으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 이런 게 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서면이야. 그러니까 이거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다 없다? 이걸 신고, 내역, 조사란 말을 써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쉬워, 어려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밑줄 좀 긋고 넘어갈게요. 자, 336페이지 의 있어요? 주어 동그라미.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이 세 번째를 공동 신고해야 한다. 자, 주어 서술어만 밑줄. 지금 직거래 있을 때를 말한 거예요. 개공 안 끼고. 공동신고 밑줄. 그 다음에 신고 절차, 공동신고, 방문신고 있어요? 신고서 작성 제출 두 줄 밑줄 써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 동그래요. 공동. 기억. 그 다음에 서명 미시라 그랬어요. 또는 동그라미. 밑 그러면 틀리고. 자, 제출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일방 동그라미. 자, 그 두 줄이 꼼꼼하게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17회 때 또는을 미술 바꾸고 일방을 공동으로 바꾸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일방 거부시 단독신고 옆에다 적어. 제목 옆에다가 전자문서 X라고. 안 적혀지신 분만 적으세요. 자, 1, 2월달에 강의 들으신 분은 적혀졌을까요? 적혀졌죠? 안 적혀졌어요? 자, 전자문서 X 그리고 A 두 줄만 밑적으세요.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때 뭘 제출하라 했어요? B 두 번째 줄 후단, 거부 사유서하고 계약서 4번. 이걸 제출해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디귿 신고서 제출 대행 나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사람 신분증 내보이고 세 번째 줄 다음 서류를 제출할 A, B 묶으세요. 위임장하고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4번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제목이 뭐예요? 그건 디귿만 체크하세요. 앞에는 뭐 상식으로 읽어두시고 신고서 제출 대행 동그라미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고서 제출 대행은 전자문서 안 돼.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자문서는 두 가지 빼고는 다 된다 생각하면 돼. 대행 안 되고 일반 거부시 안 되고 나머지 전부 된다. 그렇게 해놓으면 전혀 지장이 없어. 막 틀리고 싶어도 맞아. 미쳐. 뭐. 그렇죠. 왜 틀리고 싶은데 막 맞지 그러고. 자, 신고 필증 교부 두 번째 언제까지 교부? 즉시 동그라미 즉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지체 없이가 안 나와. 나오면 즉시야. 그 다음에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매수인은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와 있죠? 거민 의제. 자, 양가로 4번 신고 내역 조사인데 그 주어 동그라미 시장호수 구청장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칠한 데만 치세요.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신고인의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보완 동그라미 쳤어요. 보충시키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문을 하게 보면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거래 당사자. 이건 직거래 했을 때를 말하니까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서하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자,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얼마? 거기다 적으세요. 안 적혀지신 분만. 적혀지신 분은 놔놓고 저 뒤에 벌칙이 나오는데 거기다 적어요. 500만 원 과태료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래 거기다 적어.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면이 박스에 많아요 적어요. 네 가지 많죠. 그래서 일단은 기억하고 니을만 체크할게요. 통장 4번 입금표 일단 원리금만 알면 되니까. 그 다음에 니을 뭐라고 있어요? 그 밖에 거래 당사자나 거래 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뭐 할 수 있는 서류? 증명할 수 있는. 그럼 영수증 같은 거 있으면 거의 다 기겠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하여튼 돈 주고받은 서면은 다 증명 서류가 돼. 다 돼. 거기 열거된 거 외에도 뭐 주식 처분 서류 다 긴데 이런 거 아니더라도 하여튼 입증이 되면 다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양가 1번 제목 밑줄 그으세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주어만 동안에 국장입니다. 제목하고 주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목하고 주어 이렇게 매치시키면 돼요.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누구?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누구? 그 다음에 양가 2번 신고가격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시장호수 구청장. 시장호수 구청장이죠. 그 다음에 통보 과세자료 활용 나와 있습니까? 세 줄 지금 읽으세요. 다 읽었어요? 세무관세자에게 통보하라 그랬고 또 과세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럼 두 번째 줄 세무관세자에게 통보란 말이 있어 없어? 있어요. 통보 동그라미. 그럼 언제까지 통보해야 돼요? 아? 없어. 이제 그 기간 규정 없다고 적어봐. 근데 이거 시험 이런 거 시험 내놓으면 사람 죽여. 15일 내에 통보한다면 좋다. 없는 거 넣어놓으면 사람 죽이는 거야. 있는 거 바꿔놓으면 찾아오기 쉬워. 근데 이런 거 사람 죽이는 거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통보하라는 규정이 없어. 그냥 통보하라만 나와 있어. 그러면 그걸 과세자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건 사실 지금 때문에 죽이는 거고. 이제 보고가 최근 신설됐으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적정성을 검증한 자가 등록 관청이죠. 그럼 검증했으면 누구에게 보고하라 그랬어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라 그랬고, 시도지사는 누구에게? 국장에게 보고하라 그랬어요. 자,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중개사법이요? 아니요? 아니죠? 아까 중개사법은 자격 취소하고 총회 의결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서 나온 보고야. 근데 여기서는 며칠인의 규정이 없어. 거기 보면. 근데 여기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5일까지. 매월 15일까지.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등록 관청에서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때는 기간 규정이 없어. 근데 시도지사가 누구에게?
국장에게 보고할 때는 매월 15일까지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 있어. 자, 그런 거 꼼꼼하게 신경 써주셔야 돼. 자, 보고가 최근에 신설됐으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제목이 뭐요? 정정, 변경, 해제. 나와 있어요? 정정, 해제, 변경. 자, 이것이 이제 요즘 들어 시험에 자주 나와. 이게 이제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원래 정정신청, 변경신고 그 박스에 그 사유들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안 나왔어. 이게 잘 안 나오다가 한 몇 년 이렇게 문제 내다 보니까 이제 이거 하다 내다 보니까 낼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2, 3년 전부터 정정, 변경, 사유 비슷비슷한 내용들, 신고사항도 하고 비슷하고 이런 내용이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정정신청 사유, 변경신고 오늘 할 건데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신고필증 재교부 사유예요. 아까 신고필증 교부 받았죠? 근데 이거 재발급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이때 정정하고 변경 신고 사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요. 어차피 저걸 지워버리면 안 되거든. 써먹어야 되니까. 칠판 내용 다시 써먹어야 되니까 지우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까지 와가지고. 자, 신고필증 재교부 사유 있습니까? 재교부 사유는 크게 두 가지. 자, 첫 번째가 정정 신청에 의한 재교부.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뭐요? 변경 신고에 의한 재교부. 개념 잡습니다. 개념. 정정은 처음에 신고할 때 내용을 잘못 기재해서 신고 들어갈 때 하는 것이 정정. 변경은 아까 잔금 계약일로부터 신고 들어가죠? 그럼 잔금 넘어가기 전에 계약 내용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중간에 내용이 변경됐을 때 하는 것이 변경 신고야. 개념 잡았죠? 자, 정정은 어떨 때 하는 거예요? 내용을 잘못 기재해서. 변경은 중간에 내용이 변경돼서. 개념 끝. 그러면 재교부 신청은 누가 해요? 직거래했을 때는 누가 해요? 거래 당사자가 하죠. 그러면 즉시가 나와요. 수정해서 신고필증 무슨 교부? 재교부 해줍니다.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요. 시장구수구청에 이렇게 정정신청 들어가면 즉시 재교부. 근데 이제 이건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야? 이 사유들이 문제야. 정정신청 사유, 변경신고 사유, 내용도 비슷비슷한데 이것이 이제 골라라. 이게 자주 나와. 이제 책을 보면서 할 거예요. 자, 일단은 교재 보세요. 밑줄 긋게요. 정정신청 사유 밑에서 두 번째 줄 후단 신고한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밑줄 보세요. 신고한 내용이 잘못 기재됐을 때 하는 것을 정정. 신고한 내용 잘못 기재 거기만 그 단어만 밑줄 보세요. 서명 또는 날인 다 또는이고 전자문서 되고 아까 그건 다 공통이고. 자, 일단 내용을 잘못 기재했다는 경우 정정 밑줄 권았어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정신청 대상 내용 4가지 기억, 니은, 디귿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머릿속에 다 넣어야 될 건데. 그죠? 자, 내가 하는 것만 하세요. 일단 처음부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서서 해도 되니까 일단은 두 번째 기억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거래 지분이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니을 계약 대상 부동산 등은 면적 동그라미. 면적 동그라미 쳤어요? 그 두 가지는 정정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어요. 정정 신청. 나머지 뭐 건축물 종류 이거 다 정정이에요.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두 가지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신고필증 언제까지 준다 그랬어요? 즉시 동그라미. 양을 입은 첫째 즉시. 그 다음에 변경신고는 첫째 줄 후단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것만 밑줄서 내용이 변경된 거. 그럴 때 이제 변경신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2번 보면 변경신고 사항 많아요 적어요? 기억하고 니은 동그라미. 일단 거래 지분하고 계약 대상 부동산 변경. 이건 방금 정정에서 나왔는데 변경이 또 나오죠? 그러면 같아요 달라요? 이 두 가지는 공통이요. 거래 지분하고 계약 대상 부동산 등은 면적은 정정도 되고 변경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래 지분이 잘못 기재했다는 지문이 떠버리면 정정이고 거래 지분이 변경됐다는 말이 뜨면 변경이야. 다시 거래 지분 둘 다 있죠? 잘못 기재했다는 말이 뜨면 정정이고 거래 지분이 변경됐다는 말이 뜨면 변경. 개념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변경은 몇 가지 더 해야 돼. 니을. 참고표 해보세요. 니을. 거래 금액. 거래 금액은 정정이 아니야. 변경이야. 거래 금액은 정정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변경. 거래 지분은 정정이 아니라 뭐다? 변경.
됐어요? 근데 이거 봐봐. 면적이 바뀌면은 금액도 바뀔 수가 있죠.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면적은 안 바뀌었는데 금액이 바꿔달라고 하네? 변경신고 들어오네? 그럼 뭔가 좀 수상하잖아. 수상하죠. 아, 면적이 안 바뀌었는데 금액만 바뀌었으면,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돼. 거래계약서 4번. 그 바로 도표 위에 두 줄 밑줄 보세요. 도표 위에 동그라미 2번. 세 줄 밑줄 보세요. 변경신고 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면적 변경 없이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거래계약서 4번을 제출하라고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거래계약서 4번 동그라미. 자, 면적이 바뀌면 당연히 금액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면적이 안 바뀌었는데 금액이 바뀌었다. 그럼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4번 제출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변경신고 들어가라고. 됐죠? 그 다음에 시효다고 이응 묶으세요. 이거 변경신고입니다. 시효다고 이응이 변경신고인데 시효 한번 읽어보세요. 공동매수인 경우 매수인 변경. 공동매수인 경우 매수인 변경은 변경이죠. 근데 가로안이 중요해요. 추가 교체 동안에 추가 교체는 제외된다. 그럼 추가 교체할 때는 변경신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매수인 바뀌어도. 그럼 어떨 때면 변경신고 하라는 소리야 도대체? 상처. 아니, 교체는 아닌다. 교체는 안 한다 하잖아요. 추가도 안 하고. 자, 칠판 봐보세요. 갑의 한 필지 토지를 을하고 병하고 정하고 공동으로 매수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추가 B라는 사람이 추가되었고 4명이 됐을 때는 공동신고 안 한다는 소리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게 정을 B로 교체해도 안 한다는 소리죠. 그럼 어떨 때만 하라는 거예요? 감소했을 때, 아니 3명에서 2명으로 바뀔 때 저거 빨리 감소했을 때만 하는다 이 말이야. 자, 다시 공동 매수할 때 매수인이 추가되거나 교체했을 때는 공동신고가 아니에요. 매수인이 바뀌어도 그럼 뭐 할 때만? 그럼 줄어들 때, 그러니까 3명에서 2명으로 준다 할지 이럴 때만 변경신고하라. 3명에서 3명으로 바꾼다 할지 3명에서 4명 된다 할지는 변경신고 안 씁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응 부동산 일부 부동산 변경 이것도 마찬가지. 추가 교체는 제외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 변경신고인데 추가 교체는 제외돼. 추가 교체는 뭐가 된다? 아주 좋았어요. 오랜만에 확실히 대답했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이쪽으로 건너온 것 자체가 좋았어요. 원래 저쪽 벽 쪽에 붙어 앉았었는데 좋았어요. 됐어요? 자, 오른쪽 DP 넘기세요. 자, 신고필증 재교부 첫째 주로다. 언제까지 재교부? 즉시 동그라미. 즉시. 뭔시? 즉시. 자, 그 다음에 해제 신고 중요하다. 해제 신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에요. 계약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그러면 잔금 넘어가기 전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실거래 가격 아까 신고하면 그 과시 자료 활용할 건데 해지 신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지 신고는 의무사항이겠어요, 임의사항? 이게 가장 중요해. 세 번째 제출할 수 있다. 이거 되게 가장 중요해. 해제 신고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러면 해제 신고를 해도 되고? 이거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해제 신고 안 해도 제재가 없다는 소리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명 미시겠어요, 또는 이겠어요? 또는 전자문서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아까 그랬잖아. 내가 있잖아요. 전자문서는 대행하고 이거 일방 빼고는 다 밀어버리라고 된다고. 전자문서 엄청 나오고 서명 날인은 엄청 나오잖아요. 다 또는이고. 밀어버리면 쉬워. 그런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거 빼고는 다 돼. 그리고 그러면 해제 등 확인서를 줍니다. 언제까지죠? 즉시. 그래서 이제 즉시 동그라미 두 번째. 여기서는 지금 지체 없이는 없고 즉시가 많이 나오죠. 기간.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다 즉시야. 뭔시? 끝. 직거래했을 때 끝났어. 그럼 이제 그 5번이 뭐요? 개공 동그라미. 개공 소개로 했을 때. 지금부터는 개공 소개로 했을 때 들어갑니다. 이때 써먹으려고 칠판을 못 찍은 거예요. 아, 그래서 가에서 막 왔다 갔다 한 거야. 아, 저거 뭐, 이거 잡으신 분 고생 많겠지, 지금. 밖에서 잡으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생 많았을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지금 누구 소개로 했을 때? 개공 소개로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냐? 자,
자, 들어갑니다. 칠판은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똑같아요, 내용은. 주체만 바뀌어요, 주체만. 자, 보세요. 직거래 안 하고 개공 소개로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계약일도 60일이 신고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냐 이거예요. 자, 거래계약 신고서를 누가 작성하겠어요? 개공이. 그래, 개공 주체만 바뀌는 거예요. 이 개공이 작성을 해서 개공이 서명 또는 뭐다? 개공 단독을 하면 돼. 그럼 누가 제출해? 개공이 제출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직거래했을 때는 아까 일방이 거부하면 거부 사유 이런 거 제출했죠? 그럼 개공이 단독 신고할 때는 일방이 거부한다는 사실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칠판이 깨끗해진다 이거야. 뭐가 깨끗해져? 왔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누구 신분증명서 내봐야 돼? 개공이 신고이니까. 그러면 개공이 바쁘면 대행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누구? 소공만 돼요. 자, 이게 좀 차이점이야. 봐봐. 아까는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자, 변호사, 법무사 누구나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개공 대행권자는 오로지 소공만 돼.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보조는 돼, 안 돼? 안 돼. 변호사 돼, 안 돼? 오로지 소공만 돼.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이거 제출하지 않아. 이거 제출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직거래했을 때는 위임장하고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 소공이 대행할 때는 개공의 위임장 필요 없고 개공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거 약간 차이가 있어. 나머지는 주체만 바뀌는 거고. 여기까지 정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소공이 대행할 때도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대행은 무조건 전자문서 안 되는 거야. 대행은 무조건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소공이 할 때도 안 돼. 자,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개공이 신고를 했는데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으면 보완을 시키겠죠? 네. 그리고 공문을 시켜서 누구에게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래 이때는? 개공에게 가져오라래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가 누구로 바뀌어? 똑같아요. 이것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개공에게 계약서 가져와.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면 가져와. 그런데 안 가져오면 개공에게 500만 원. 개공에게 취득세 몇 배? 3배 이하. 아니 3천만 원. 3천만 원이요 과태료. 이해됐어요? 그러면 아까는 누구에게 부과됐어요? 거래 당사자. 지금 이건 누구에게? 개공에게 3천만 원, 500만 원. 됐어요? 그럼 주체만 바뀐 거죠? 그럼 잘 봐봐요. 그러면 이 신고필증 재교부도 정정하고 뭐가 있어요? 변경. 그러면 내용을 잘못 기재했을 땐가 정정, 중간에 바뀌었을 때 변경이죠? 그러면 개공 소개를 하면 누가 정정 신청 들어가야 돼요? 개공이 하는 거예요. 직거래 할 때는 거래 당사자 하는 거고. 그러면 즉시 재교부 해줘. 근데 이제 변경 신고 사항은 똑같아요. 개공이 하든 직거래 하든. 근데 이 정정 신청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개공 관련 사항이 추가돼요. 직거래 했을 때 플러스 하나 더 추가돼.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가 추가됩니다. 이거 개공은 사무소 중개 개공 관련 사항이잖아요. 저 신고도 하나 추가돼요.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인적 사항 이런 게. 개공 관련 사항만 추가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해제 신고. 그러면 여기도 계약이 해제돼 볼 수 있어 없어? 그럼 누가 해제 신고해야 돼? 개공이. 전자문서 되고 서명 또는 날인이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개공에게 즉시 확인서 발급. 됐어요? 주체만 바뀌어요. 근데 해제 신고도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개공이 해제 신고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돼. 전자문서 할 때는 미리 받아둬야 되고. 근데 여기서 자기가 할 때는 단독으로 지금 했잖아요. 근데 해제 신고할 때는 개공이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이거 약간 차이. 약간 차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체만 바뀌었어요. 끝났어. 그러면 거기 내용을 똑같아요. 그 차이점만 체크할 거예요. 공통점은 절대 체크 안 할 거예요. 자, 체크. 체크하는데 마세요. 의 세 번째 줄. 의 세 번째 줄. 당해 개공이 신고한다. 그 지문. 당해 개공이 신고한다. 개공 소개라면. 그리고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는 해당 개공이 공동으로 신고한다. 개공끼리 공동으로 신고한다. 그 말이에요. 공동 동그라미 쳤어요? 오, 좋아. 그 다음에 신고 절차. 개공이 계약체라면 개공이, 자, 동그라미 1번 제목만 찍고 단독 신고. 개공 소개라면 개공이 단독 신고. 공동 중개할 때는 공동 신고. 거기만 밑줄 보세요.
그리고 이제 니은 두 줄 밑줄보세요. 이것은 이제 차이점이니까 이 개공이 신고할 때 개공이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공이 신고할 때 거래 당사자가 개공에게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거짓된 신고하도록 요구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두 줄 밑줄 보세요. 그럼 그걸 위반하면 어떤 제재? 적으세요. 거기다가 뒤에 제재가 나와 있는데 거기다 적어. 5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500만 원이 과태료 들어가. 거래 당사자가 불법했잖아요. 요구했으니까. 500만 원이 과태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신고사항은 아까 우리가 신고사항 배웠죠? 거기다가 개공 관련 사항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두 번째 줄 개공 후 인적사항하고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개공 후 인적사항하고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기억 첫째 줄 중간 개공 니은 첫째 줄 중간 개공 개공만 동그라미 쳐주세요. 주체만 바뀌어. 내용은 똑같고 개공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기억 첫째 줄 개공 니은 첫째 줄 중간 개공 내용은 똑같아요. 자 4번 신고서 제출 대행이 있어요? 자 이거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보세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은 당해 거래액을 중개한 개공 후 위임을 받은 누가? 서공이 대행할 수 있다. 오로지 대행권자는 누굽니까? 서공. 그리고 니은 첫째 줄. 전자문서는 안 된다는 거. 서공이 대행하더라도 전자문서 아까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줄. 개공 후 신분증명서 사본인데 위임장 제출할 필요가 없다. 직거래 할 때는 위임장하고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했잖아요. 서공이 대행할 때는 거의 없어. 이제 이 동그라미 4번이 차이점이 좀 많은 내용들이에요. 자, 양가로 3번은 똑같으니까 나놓고 양가로 4번에 보면은 신고 내역 조사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맨 마지막 줄보다 개공만 동그라미. 아까 직거래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누구에게? 개공에게. 개공만 동그라미.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342페이지 정정하고 변경 신고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자, 정정 신청은 주어 동그라미 개공이 한다는 거. 그리고 내용 중에서 하나가 더 추가된다 그랬죠? 직거래했을 때보다 하나 더 사무소 뭐가? 소재지.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이게 개공 관련 사항만 하나 더 추가돼. 직거래했을 때 아까 다 안 했잖아요. 다 안 했는데 거기다 하나 더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변경신고 주어 동그라미 개공이 한다는 거. 변경신고는 내용도 다 똑같아요. 이것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개공이 한다는 것만 동그라미 치세요. 개공만 동그라미. 나머지 내용은 똑같은 거 치지 말고. 자, 343페이지 해제 신고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줄 전단에 보면 개공이 한다는 거. 개공만 동그라미. 자, 해제 신고는 누가 한다? 해제 신고는 누가 한다? 개공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그 동그라미 2번 네 줄을 밑줄 그어야 돼. 자, 읽으면서 밑줄. 읽으면서 밑줄 긋고 있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개공이 해제 신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 서명 날인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전자문서를 할 때도 미리 받아두라고 했죠. 이제 이게 좀 특이사항이야. 그러니까 개공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해제만큼은 개공이 하더라도 거래 당사 서명 또는 날인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됩니다. 해제 신고. 확인서는 언제까지? 이건 다 똑같죠? 그래서 차이점만 짚었어요. 나머지 밑줄 안 것은 똑같아요. 직거래했을 때. 공부하기 편해. 자, 뒤에 넘기세요. 금지행위는 뭐 뒤에 벌칙이 다 나온 거니까. 이 다른 제도하고 관계가 또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배울 내용들이에요. 토지거래 허가제 다음 주 실무, 농지취득 자격증명제 다음 주 실무, 외국인 토지법 다음 주 배우겠죠. 이 관계가 중요한데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가 나오면 어려울 수도 있고 중요해요. 비교 문제가. 다른 제도 관계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제. 우리가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할게요. 자, 이게 뭘 것 같아? 한번 맞춰봐요. 그렇지, 토지거래 허가고요. 뭐 좋아. 다 맞히죠. 그거 봤어요, 옆에? 좋아. 허가구역 내 토지요. 그러면 이걸 매매가 이루어지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허가는 사후 허가입니까? 사전? 사전 허가. 그럼 허가를 받아서 매매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해야 되냐 이 말이야.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에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이나 해요? 60일. 사후 신고죠. 이내란 말은 사후. 이거는 그러면 관청이 같거든요. 허가 관청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 허가 관청이야. 신고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도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하잖아요. 관청이 결국 같단 소리죠. 뭐가 틀려? 같지. 자,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 부동산 소재지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허가를 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죠. 해야 된다고 그거 나와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줄, 세 번째 밑줄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시험 자주 나와.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고. 이게 자주 나온다고. 허가관청, 신고관청, 신고관할청 같잖아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해야 돼. 시험이 자주 나오니까 알아야 돼. 다음 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배울 건데 이해됐어요? 좋아. 그다음에 양갈 2번 농지. 자,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농지증을 발급받았어.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또 해야 돼? 한다고 나와 있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면제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애국인 토지법. 애국인 토지법은 다음 주에 배우고 돼. 애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사러 오잖아요. 그럼 애국인 토지법이 적용돼. 그럼 애국인도 우리나라 부동산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애국인 토지법상 또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안 해도 돼.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결국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잖아요. 애국인 토지법상 신고 안 하는 거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먼저 하면 애국인 토지법상 안 한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셋 다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게 애국인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면 애국인 토지법상 신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됐어요? 근데 잘 봐봐. 애국인들이 애국인 토지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해가 쉽게 되는데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까 매매만 한다 그랬죠? 그럼 애국인 증여로 취득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 안 해? 안 할 거 아니야. 매매만 신고하니까. 그런 경우는 애국인 토지법상 신고를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근데 매매 같은 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잖아요. 애국인들이. 그럼 애국인 토지법상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 관계가 그거야. 자, 이 두 법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몇 줄 안 되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하여튼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하는 거야. 허가를 받아도 하고 농지증을 받아도 하고 애국인도 하고. 이해되셨어요? 그 관계를 하고 있어요. 자, 끝. 자, 과태료. 아까 3천만 원짜리는 오로지 몇 개? 뭐?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명을 제출하지 않을 때.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거 3천만 원 있잖아요. 우리 과목에서 3천만 원 과태료 차이는 오로지를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 only. 자, 500만 원짜리는 많아요, 적어요? 네 가지나 되죠? 자, 일단 1번 체크하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그럼 직거래하면 공동하라 했죠? 거부한 자도 500만 원. 안 한 거, 그 사람 한 사람 안 했으니까 그 사람 500만 원. 똑같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 이 종목대로 하세요. 이 종목도. 그 다음에 2번 아까 했어요. 요구한 자. 아까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지 마라. 요구하면 500만 원 아까 이야기했어, 안 했어? 적었지. 그것도 500만 원. 그리고 이제 거짓 신고를 조장방조했던 거예요. 이 조장방조하면 500만 원이야. 거짓 신고를 조장방조 500만 원. 그 다음에 5번은 잘 읽어봐. 5번이 원래 4번인데 그 번호가 잘못됐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외의 자료 동그라미 외의 자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면 외의 자료, 외의 자료, 외의 자료가 뭐야? 외의 자료가 뭐냐고. 아까 이거 불응해서 신고 내역 조서에 불응해서 아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계약서 두 가지밖에 없었죠. 그게 계약서지, 계약서.
아까 내가 500만 원 적었잖아요. 외의 자료가 그거라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로 외의 자료. 계약서 제출하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 신고 내역 불응이 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거래대금 지급증명자 계약서하고. 그러니까 외의 자료니까 이거지. 됐어요? 그래 500만 원. 그 다음에 취득세 3배. 권리취득가액 100분의 5가 나왔네. 자, 그 책을 좀 수정해야 되니까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동그라미. 거짓으로 한 자. 신고를 거짓말로 한 자. 취득세 3배. 그 다음에 개공이 주택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거 지워야지. 개공이 주택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건 지우세요. 지워. 왜?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 동그라미. 거짓된 내용 신고를 한 경우도 그러면 여기서는 다 뭐가 나와 지금? 거짓이 나오면 취득시 3배 쪽이야. 안 돼. 근데 500만 원짜리도 그 맨 밑에 줄 있었잖아요. 그건 조장 방조. 그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한 사람 이런 경우는 이제 500만 원이지만 그 나머지 거짓 신고한 자, 아닌 자가 내용 신고한 자 이런 거짓은 취득시 3배 쪽이에요. 그래서 모르면 거짓. 자, 됐고. 그다음에 1번 보세요. 부동산 동그라미. 부동산 매매를 거짓 신고했대. 부동산 매매했을 때 거짓 신고했을 때는 취득시 3배야. 부동산, 토지, 건물. 근데 그 2번에 뭐라 그랬어요? 권리 동그라미. 권리가 뭐예요, 여기?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말해. 이거. 그 권리가 뭔지 모르면 또 저당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여기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입주권하고 뭐요? 이걸 거짓 신고하면 취득시 3배가 아니야. 이걸 거짓 신고하면 취득시 3배가 아니라 뭐요?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5.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그러니까 그 관계가 왜요? 토지 건물을 거짓 신고하면 얼마? 취득세 3배고 권리를 거짓 신고하면 100분의 5. 이해되셨어요? 네,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 자, 과태료는 여기 이 법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의 과태료는 등록 관청이 부과하죠. 그럼 여기서 등록 관청은 사무소 소재지예요,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이잖아요. 여기서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조 국장이 과태료 부과한다고. 그러면 이 경우 개공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관청, 즉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조 구청장은 부과일로부터 며칠이네? 10일에 동그라미 사무소 소재지 등록 관청에 통보해줘.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잖아요. 그러면 10일 이내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가 과태료 부과 사실을 뭐 해준다? 통보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끝났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다 끝난 거요? 다 끝났어. 근데 이제 그 서식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서식은 5, 6월 달에. 5, 6월 달에. 됐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다 했어요. 이제 지금 뭐 처음이니까 좀 힘들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한번 봐놓으면 되게 쉬워요. 나중에는 쉬워. 이제 5, 6월 달에는 쉬울 거예요. 공부를 했고. 그러면 이제 짐을 싸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아니, 다 끝났는데 복습. 오늘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이건 임치, 필치.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임치가 뭐요? 억과. 다시 억과. 임치.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억과. 다시 과. 이것은 업무정지. 자, 이거 세 가지는 외우세요. 자, 집에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말고 업다시업, 업과 다시 업과, 업과 다시 과. 이거 하나는 오늘 숙제다. 숙제. 오늘 숙제요. 업다시업은 필치, 업과 다시 업과는 임치, 업과 다시 과는 업무정지. 이거 하나. 이 법 조문 숙제하세요. 이건 2회, 3회, 2회. 글자 많은 것만 3회야.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자, 다음 주에 실무 들어갈 거예요. 결석하면 안 됩니다. 됐죠? 예, 수고했습니다.